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극효율적인 공부법 중에 유아의 발달 특성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맨날 암기를 해도 계속 까먹고 다음날도 까먹고 또 까먹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예시로 들 부분은 여기 하우즈와 매더슨이 제시한 사회적 놀이 범주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오래 장기 기억으로 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놀이 발달 그리고 인지적 놀이 유형이 있고 사회적 놀이 유형이 있다고 목차를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왜 목차를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른 채 우리가 목차를 외우고 있죠. 무조건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까먹게 됩니다. 왜 외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회적 놀이 유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놀이 유형을 해석을 해보면 자, 놀이 발달 중에 사회적 놀이죠. 이게 목차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놀이인데, 자, 놀이 발달 안에 사회적 놀이가 있다는 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낮은 수준에서부터 유아들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간다. 좀 미숙한 상태에서 유아기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한 수준까지 발달해 간다라는 맥락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 놀이에도 낮은 사회적 놀이가 있고 낮은 수준의 사회적 놀이가 있고 또 높은 수준의 사회적 놀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맥락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건 무언가 친구와 함께 하는 거죠. 사람 2명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발달이니까 적어도 이 상황은 놀이 안에서의 사회적 놀이일 거예요. 사회적 놀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놀이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선 제가 뭐 모형 자동차 이런 거를 예로 들어봤는데 그럼 여기에서 사회적 놀이라는 맥락에는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그것을 이 학자들은 6단계로 분류를 했대 라고 먼저 맥락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맥락을 잡은 다음에 그 밑에는 층층이 쌓이는 겁니다. 이 맥락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무엇이? 이 사회적 놀이 유형의 6가지 유형들이. 한번 첫 번째 단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제가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병행놀이, 단순한 병행놀이, 병행놀이가 1수준이에요. 병행놀이 1수준이고요. 제가 여기에 옆에 빨간색으로 막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점점 올라갈 겁니다. 도식화를 해보기 위해서 발달을 해 나간다라는 맥락에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관계예요? 사회적 놀이 유형이라는 큰 맥락을 잡았더니 여기 밖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죠. 제가 여기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같은 것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것이 없다? 자, 사회적 놀이가 가장 낮은 수준은 가까이에서 뭔가 놀이를 하고는 있는데 뭐예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 사회적 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 놀이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어울려서 잘 놀고, 짜임새 있게 놀고 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좀 낮은 수준의 사회적 놀이는 아이들이 뭔가 교류도 잘 못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같이 지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교류도 보이지 않는 거래요. 아, 처음에는 어떠한 교류도 보이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럼 이게 점점 관심을 보이다가 더 관심을 보이다가 뭔가 더 짜임새가 있다가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맥락이 잡히죠. 왜? 우리가 놀이 발달이라는 발달 맥락 속에서는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에서의 그 발달로 나아간다는 맥락이 담겨져 있으니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웨어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웨어를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인식하는, 뭐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지각하는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이 애가 있다는 게 인식은 되는데 인식 정도인 거예요. 관심이 없다가 자, 제가 여기 올라갑니다. 점점 발달. 관심이 없다가 조금 인식이 된 거예요. 자, 사회적 놀이에서의 이 사회적 수준이 놀이를 하는데 사회적 수준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관심이 없다가 인식하는 게 좀 더 위에 단계이니까 관심이 없다가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가는구나.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선 심플 소셜 플레이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놀이라는 게 이제 좀 나타나네요. 그런데 심플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가 봐요.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친구에게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되게 단순한 사회적 접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 놀이가 되게 단순하다는 건 단순하게 사회적인 수준이 나타난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자, 점점 사회적인 수준이 발달되죠. 사회적 놀이 속에서의 사회적 수준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상호 보완과 그리고 상호 간의 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인 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사회적 접촉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보완을 해준대요. 여기 약간 이렇게 보완을 뭔가 뭐 해준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뭔가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보완이 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는 조금 협동적인 사회적 놀이. 이건 뭐다? 이제 점점 뭔가 협동을 해서 나아간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협동, 힘을 합쳐서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구성놀이나 사회적 놀이가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컴플렉스 소셜 플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가지 이상이 합쳐져 있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5단계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협동적으로 놀이를 해요. 구성 놀이를 하든 이제 본격적인 놀이가 5단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본격적인 사회적 놀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너네 되게 잘 논다 하는 아이들의 표본 있죠. 엄청 조직화된 그런 표본적인 놀이들이 여기 5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인데 여기랑 그러면 여기에서가 무엇이 다르지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면 되냐면 복합적인, 자, 여기에 의사소통이, 상위 의사소통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협동적일 때는, 협동적인 사회적 놀이일 때는 역할 분담해서 구성놀이, 사회극놀이를 하는데 여기에선 덧붙여서 놀이 전이나 중간에 상위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에 복합적인 사회적 놀이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하면서 요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점점 놀이가 발달한다. 자, 놀이 발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인지적 놀이 이용도 마찬가지죠. 낮은 인지적 수준에서 높은 인지적 수준까지의 놀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적 놀이 자체도 낮은 사회적 수준. 자, 관심 없다가 좀 인식하다가 접촉을 조금 하다가 상호 보완 좀 보완되는 거 하다가 그 다음 협동되다가 그 다음 상위 의사소통까지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사회적 놀이가 나타나는구나.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이거와 이것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목차라는 것에서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인식하시고 첫 번째 상위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죠. 층층이 이게 겹겹이 쌓이면서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외울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어드냐면 사실 사회적 놀이 유형했을 때 이거를 떠올리는 건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이 흐름도 상위 의사소통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진짜 여기만 암기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컴플렉스 소셜 플레이 맨 위에 6단계 외울 때는 내가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뭐만 외우면 된다? 이것만 덧붙여서 외우면 되는 거죠. 이 흐름을 가지고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가 방향이 잡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건 놀이 상황이죠. 우리가 2명 이상의 유아들이 노는 상황은 뭐가 있죠? 우리 바깥놀이도 있고 실내에서 하는 자유놀이도 있겠죠. 그때 교사는 뭐 하죠?
그때 교사는, 제가 이거는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교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교사는 이렇게, 교사는 뭘 하고 있냐면 유아를 평가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냐면 지금 뭘 평가할까요? 사회적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아들의 사회적 놀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그럼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여야지만 사회적 놀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단계가 뭐 어떤 수준이지? 어떤 단계이지? 그리고 이 수준의 특징은 뭐지? 왜 이 수준이라고 판단했는가? 혹은 왜 이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교사로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어디까지 출제되는지, 이 문제는 유아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수준이나 특징이나 뭐 개념이나 그렇게 판단한 이유, 그렇게 이 수준이라고 판단한 이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